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자,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 상태가 아직도 정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전달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이 글자 자체로는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글자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에서 어떤 요소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이 글자는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개펄로자입니다. 바닷가에 갯벌이라고 하는 갯벌이 있죠. 그 개펄로자이고 소금로라고도 얘기합니다. 총 11획인데 획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술통 U자랑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릅니다. 위에 획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를 비슷하게 그립니다. 그린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자 비슷하게 쓰고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합을 찍으셔도 되고요. 네, 한번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상관없고 11. 해서 총 11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이 글자는 아직도 어떤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점령할 점자에 알 수 없는 미상의 이런 글자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통 U자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이 글자는 우리가 금일 한자 22번째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샴푸통 아니면 손세정제 용기랑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술통이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개펄로자는 일단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면 소금인지 가공하지 않는다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설문해자를 보시면 그렇죠? 서방 이게 함이에요. 함지야 돼 있어요. 서방 쪽에 서쪽에 중국 서쪽에 함지라는 곳이 있다. 이 함자에도 개펄로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금과 관련이 있고요. 옆에 있는 이 함자도 사실은 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함자의 뜻이지만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어디서 왔느냐? 허신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선역 서자에 어떻게 보면 간략형으로 되어 있고 그 모양은 그렇죠? 이건 뜻에서 가져왔고 그 모양은 이 염자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금 염자에 이 글자가 들어있는데 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허신이 보기에는 뜻은 선역 서자에서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안정이라는 곳에 그렇죠? 노현이라는 곳이 있다. 이건 뭐 고을 현자니까 소금이 많은 그런 곳이 있나 보죠. 안정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에 있는 지명인데 산서면 당연히 산밖에 없는 산지 위주의 그런 땅일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소금이 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이것을 척이라고 하고 서쪽에서는 이것을 서쪽에서 나는 것을 이것을 로라고 한다. 이 척이란 글자도 재미있어요. 이게 물리칠 척자인데요. 물리칠 척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언덕 같은 것이 있고 집이나 언덕이 있고 사람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소금밭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그죠? 척이라고 얘기하고 서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로라고 얘기한다는 설문의자 주도 주석도 내용이 보입니다. 이 물리칠 척자에 대해서는 일단 잠깐 기억을 해두십시오. 뒤에 또 어떤 단어로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개펄 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염전이 아닌 암염이다. 아까는 천연염이라고 인공적이지 않은 천연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염전이 아닌 암염이다. 조금은 그 사실에 근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염전에서 나는 소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일부러 이 햇볕에 말려서, 예전엔 천일염이었으니까요. 햇볕에 말려서 소금을 인공적으로 얻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암염이라는 것은 원래 예전에는 바닷속에 있었던 지형이 위로 융기하면서 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휴대폰 알람이 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염전이 아닌 암염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는 그 돌에서 캐낸 소금이 바로 이 개펄로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가? 뭐 그렇게 구분한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거의 똑같이 쓰이니까요. 대신 이 글자가 왜 소금과 관련돼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과 서쪽이 왜 관련이 있는지 정도는 개펄로자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설문의자 주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사공왈이라고 하는 거는 사기를 얘기하겠죠. 산동에서는 바다소금을 먹는데 이게 바로 인공적으로 말려서 그 제조한 천일염이겠죠. 산서 쪽에서는 그렇죠? 이 염로라고 했으니까 이 로라는 그 소금을 먹는다. 이 로라는 소금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산에서 캐는 암염이던가 아니면 넓은 호수가 있는데 그곳이 원래 바다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금이 생산되던가, 보통 암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녹아서 땅에 호수를 만들었을 테니까요. 설문의자의 그 염부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염이라는 것은 로다. 염과 로가 같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천생왈 로고 인생왈 염이다 이 되어 있습니다. 천생은 아시겠죠? 우리가 천상, 천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부터 천연적으로 생겨난 것은 로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생기게 만든 것,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염이라고 한다. 아까 이야기한 암염이나 자연염이 왜 로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사공왈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사기를 찾아봤어요. 사기에 보니까 화식열전이라고 있습니다. 화식이라는 거는 물품이 점점 증식, 늘어난다의 뜻이니까 상업과 관련된 일이고, 전국에 물자가 유통되는 그런 상황을 사기에서 그렇죠? 사마천이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릇 천하의 물품은 그렇죠? 소선소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선은 신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드물다의 뜻입니다. 드물거나 그렇죠? 그렇겠죠. 많거나 한데 그렇죠? 인민의 요속. 사실 요속 이 부분이 좀 해석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노래 요자고, 이거는 풍속할 때 속자니까 노래와 풍속 혹은 말과 그들의 그 전통 그 양식 풍속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반 백성들의 말과 풍습도 뭐 이러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뜻이 될까요? 뒤에가 뭔가 생략된 것 같은데 원전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산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닷소금을 먹고, 산서에서는 산에 나는 소금을 먹는다라고 의역을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그 다음에 사북, 이건 아무래도 사막의 북쪽 같아요. 에서는 그렇죠? 예전부터 자주 출염, 소금이 생산되었는데 대체 여차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할 때 대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대략의 몸,
전체적인 어떤 형태는 모두 이와 같았다. 뭐 이렇게 종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산동, 산서, 서쪽에는 역시 로가 사람들이 그 소금을 먹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자꾸 목이 잠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펄 로자. 그래서 산서성에서 정말 이런 것이 아직도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중조산의 운성이라는 곳에 운성시에요. 염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는데 상당히 그 경치가 매우 낯선 경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산이 있고 누가 봐도 이건 호수겠죠. 그렇죠? 여기도 육지가 있으니까요. 호수 안에 이렇게 염전이 아직도 있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죠. 산서 쪽에 로염이 있었다, 염로가 있었다라는 설명이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신기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펄 로자의 갑골문을 보면 없고요. 근문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형태가 과연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점 4개는 여기에도 있지만요. 이거는 소금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소금이 이제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밭을 뜻할 수도 밭을 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원풀에서는 이게 그 염전에서 그 소금을 옮겨 싣는 그런 주머니 같은 거나 그릇이다. 아니면 새집처럼 생긴 바구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염전의 모습 같아요. 그럼 밭전자도 비슷하게 생겼느냐?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일단 보시고 개펄 로자의 그 이체자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글자는 지금 현대 중국어 대륙에서는 간체자, 간화자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동자 중에는 물수가 아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있는데 이거는 거칠다의 뜻으로 보는 것 같아요. 흑토자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 돌석자는 없지만 무언가 그렇죠? 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뒤에 보시면 돌석자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암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선역서자가 아예 동자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서쪽에 이런 염전이 있다고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 있다. 동쪽과는 다르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아예 선역서자로 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일단 암염, 소금밭, 이제 황무지, 거칠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거칠다의 뜻도 있고 큰 방패, 이거는 음이 비슷해서 한 것 같아요. 어리석다도 마찬가지고요. 거칠다도 마찬가지. 노략질하다도 이 발음과 이 발음이 중국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많죠. 그래서 선역서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새 둥지를 이제 본떴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개펄 로자의 근원으로 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보시면. 그리고 밭전자하고도 비슷한가 봤더니 밭전자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그렇죠? 오히려 선역서자하고 꽤나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부분은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선역서와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허신의 설명은 꽤나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되진 않는다.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역서자는 바구니, 광주리, 새 둥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개펄 로자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 특히 이 부분이 그렇죠. 근문이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자 보세요. 고자 중에는 아예 이 글자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개펄 로자의 간화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글자도 비슷하죠? 이 글자는 아니고 이 글자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역서와 개펄 로자는 서로 통하는 글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억지인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개펄 로자 특 2급 준특급 돼 있는데 한중일 3국의 글자체는 어떻게 다를까요? 중국의 간체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선역 서자와 같이 발음하기도 하네요. 시. 그 다음에 우둔할 로자,
로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성조가 바뀌네요. 네. 번체자와 일본의 신자체는 우리와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시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네요. 우둔하다도 있고 거칠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봤을 때 저는 짤 함자가 생각났습니다. 짤 함자도 사실은 쉬운 글자는 아니죠. 옆에 있는 글자가 다 함자인데요. 이 글자 자체에도 짜다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함자와 선역 서자가 관련이 있는 곳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중국에서는 실제로 다 함자를 쓰고 이게 모두 다의 뜻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는 짜다의 뜻으로 이 함경도 함흥할 때 이 함자를 씁니다. 옆에 그 소금로, 개펄로자가 생략된 모양이죠. 자, 이 글자도 상당히 재밌죠. 이 글자도 소금 염자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펄로자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어떤 뜻으로 작용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좀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보통 해가 지는 곳을 함지라고 얘기하고 뜨는 곳을 부상이라고 얘기해서 서로 상대된다라고만 전 배웠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함지가 해가 지는 곳인지 알 도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함자 같은 건 모두 함자인데 그렇죠? 모두 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요. 해가 지는 곳은 서쪽입니다. 서쪽에 또 함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소금물로 이루어진 짠 어떤 호숫가일 수도 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출 해가 뜰 때는 양곡에서 뜨고 이 양자는 참고로 이 볕 양자랑 같은 글자입니다. 어쨌든 양곡에서 뜨고 함지에서 목욕을 하려고 지는데 뭐 신화와 전설 같은 얘기죠. 불어 부상이다. 부상은 어떤 뽕나무, 큰 나무라고 하는 전설의 나무인데 그 나무를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면서 다시 해가 뜨는데 그것을 바로 신명이다. 새벽빛이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하는 회남자의 천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함지에 이렇게 써야겠죠. 함지의 함자가 짤 함자 혹은 선역서와 관련되어 있는 함자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여기서 지는 것이다.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니까요. 그래서 함지의 함자가 왜 다 함자가 쓰였는지 조금은 여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조금 더 제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 부분이 풀린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전설 같은 얘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 염자도 재밌게 생겼습니다. 소금 염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소금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염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이렇게 잘 감시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감자가 중간에 생긴 것이죠. 실제로 이 소금 염자를 설문해자에서 찾아보시면 소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의 물자이기 때문에 뭐 소금도 그렇고요. 철도 그렇고 예전에 술도 그랬죠. 어쨌든 소금은 나라에서 그래서 전매해서 관리한 게 맞느냐 틀리느냐 해서 뭐 염철론 뭐 이런 문장들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생긴 게 소금염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었고 소금염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그런 소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감독 아래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렇죠? 자연 발생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이 소금 염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동자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씁니다. 소금 염자를. 이건 일본자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글자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개펄 로자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설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이다. 소금염은 함과 같다. 그리고 이 로에서 뜻이 왔고 감에서 음이 왔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개펄 로자는 짤 함자도 생각이 나고 소금 염자도 생각이 나지만 이 글자도 생각이 납니다. 이 글자의 속자 혹은 신자체가 이 글자인데요. 여기는 일본에서 그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색갱이라고 하면 이건 비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또 비누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속자는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돌석자에 다함자가 있는 것. 오늘도 욕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씩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개펄 로자가 들어간 것, 아까 그죠? 사로잡을 로자가 그죠? 통자라고 말씀드렸죠. 노획, 노전, 노석, 석검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추로, 그 다음에 노부, 이건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척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첫 번째 노획은 사로잡을 로자의 통자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적의 물품을 빼앗는다. 사로잡을 로자보다 간단해서 쓴 것일까요? 노획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노전,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소금기가 섞여 있는 메마른 땅이다. 농사짓기에 아주 척박하겠죠. 세 번째 단어는 노석입니다. 화학 용어로 경금속인 염화물, 브로민 화물, 아이오딘 화물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사실은 이런 통틀어 이루는 말이니까 할로겐 정도로 얘기를 하나요? 저도 화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염소라는 말 대신에 말 말고 이를 제외하고 노석이라는 표현도 쓰는군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추로입니다. 이게 그 노나라 할 때 노자, 이게 거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칠고 어리석다의 뜻으로 이 추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사슴이 3마리 막 어지럽게 엉켜가지고 막 날뛰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칠고 어리석다. 그 다음 글자는 척로입니다. 소금기에 많아서 곡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설문의자 주석 생각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그때는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글자와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동쪽에서는 척이라고 얘기하고 서쪽에서는 소금을 로라고 얘기한다 라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척이나 로나 그 원산지가 다를 뿐, 그렇죠? 지역이 다를 뿐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소금기에 많아서 곡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사실은 척박하다 할 때는 이렇게 사실은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나 어떻게 보면 이 글자나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그리고 이 글자까지 모두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박하다는 것은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른다의 뜻인데 메말랐다의 뜻 중에는 곡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양분이 없고 오히려 소금기가 있으면 곡물이 잘 자라지 않죠. 그런 뜻으로 보면 이 척박의 척도 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한번 조사해 볼 일입니다. 개펄 로자, 노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나들이 할 때 갖추던 의장 제도 또는 의장을 갖춘 거둥의 행렬, 임금을 따라다니던 의장대를 노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거둥을 찾아봤더니 이게 오타가 아니라 임금의 나들이를 거동이라고 하지 않고 거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다 라는 재미있는 또 사실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또 이 개펄 로자, 이 로자는 개펄과도 그 다른 뜻과도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노부. 자, 개펄 로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중국에서는 노소라고 하는데 루수 이게 할로겐입니다. 할로겐을 찾아봤더니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죠? 플루오린, 염소는 사실은 요즘 염소라고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그죠? 클로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클로린. 우리 염소라고도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화학 용어는 상당히 한자와도 관련이 많은데 재미있으면서도 복잡합니다. 아스타틴의 5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염소족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염소라는 말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하고 중국에서는 간체자로 써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원소 기호 대신에 이렇게 한자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클로린이라는 염소라는 원래 뜻이 그린, 녹색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염소, 엄밀히 말하자면 일본에서 먼저 번역하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온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가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염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5가지 원소의 그 어떤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할로겐입니다. 이 할즈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salt, 네, 소금이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또 이거를 염소가 아닌 로소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면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젠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까 이 글자도 네, 소금 염자나 개펄 로자하고 연관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글자가 다 함자가 아닌 짤 함자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학의 알칼리성을 중국에서는 젠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염기성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지금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염기성이란 말을 쓰는데 기자가 이 터기자를 쓰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상대어는 산성이고요. 알칼리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는 탄산 나트륨을 얘기하고 잿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비누를 만들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음식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개펄로를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는 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이 음식의 이름은 중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온로면입니다. 따뜻할 온자의 간체자 혹은 신자체죠. 온로면은 울면이 됐는데 왜 울면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온로면, 소금으로 간을 냈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간장에도 소스가 들어갑니다. 자, 온로면을 중국어로 읽으면 원루미엔입니다. 이래도 울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죠. 면자 정도만 미엔으로 읽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만요. 근데 이거를 산동 발음, 북방 발음으로 조금 이렇게 뭉개서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원루미엔을 어떻게 하냐면 월미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미엔. L 발음을 막 중간에 막 뭉갭니다. 위쪽에서는 R 발음을 많이 나타내고요.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이 산동 지역에 산동반도에서 건너올 생각하면 이 북방 방언을 적용하는 것은 꽤나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깨끗한 발음은 원루미엔인데 이거를 산동 사람들은 월미엔 이렇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듣기에는 울면처럼 들렸겠죠.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국수에 버섯, 당근 등의 채소와 해삼, 새우, 오징어 등의 해산물, 달걀 등을 부재료로 쓰고 녹말로 걸쭉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루의 방법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금을 넣고 간장을 넣어서 짜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간장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국물에 말아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돼 있어요. 일반적인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면 닭고기, 계란 등으로 전분을 배합해서 만든 진한 어떤 탕이다. 그렇죠? 거기에 보통 면 등을 얹고 그 위에 끼얹어서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면도 있어요. 다루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울면하고. 그래서 울면에 의외로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이 개펄 로자가 들어가 있더라. 원루면, 올면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루는 간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간수. 고염이라고도 하고, 그죠? 우리나라 예전에는 노수라고도 했었고요. 그 19세기 이후에는 염수라고 부르는 게 바로 간수입니다. 간수는 말 그대로 간이 있는 물이겠죠. 간짜장 할 때 간이 아니고요. 지금 바닷물을 보통 간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펄로자에 해당하는 단어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금일 단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자죠. 노획, 노전, 노석, 그 다음에 추로. 노석은 제가 보기에는 비누의 원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노부, 그 다음에 척, 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이었지만 이 개펄로자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금일 한자 103번째 시간에는 그 준특급에 해당하고 이 자체로는 자주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글자에선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쪽과도 관련이 있는 이 단어, 다함자와도 관련이 있는 이 단어, 그렇죠? 소금 염자랑도 관련이 있는 이 단어인 개펄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